2025년은 을사년으로 60간지의 42번째인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푸른 뱀의 해, 즉 청사의 해이다. 용띠는 오행으로 진토에 해당하여 2025년에 뱀인 을사와 만나 반한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무진생, 경진생, 임진생, 갑진생, 병진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반한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한살이란 한자로 매달릴 반, 안장안을 쓰며 높은 말안장 위에 앉아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예와 직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여 안장살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이 반한살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으로 마치 전쟁터에서 빠르게 달리는 장수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강력한 에너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속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결국 말의 체력이 고갈되고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반한은 말을 치장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과도한 치장은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좋은 기운이 흩어져서 결국 명예와 직위를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 즉, 말 한 장에 앉아 있다가 떨어질 위험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용띠들은 헛된 욕망과 허영심을 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야 한다. 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는다면 용띠들은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으니 매사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용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개인적인 일들을 돌보고 자신의 성취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2025년 을사년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도 좋다. 즉, 올해 용띠들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용띠들을 감싸고 도는 반한살의 기운은 용띠에게 심신을 치유해주는 보약이 될 것이며 그동안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용띠의 반한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용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용띠인 사람들에게 반한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아쿠아마린이다. 아쿠아마린은 경이로운 바다의 보석으로 바다의 맑고 푸른 빛깔을 그대로 담고 있다. 바다의 신이 가장 순수하고 맑은 물결을 모아 인어에게 선물하였는데 어느 화사한 봄날에 인어가 치장을 하다가 보석함에서 실수로 흘린 물결이 아쿠아마린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보석이다. 아쿠아마린은 기원전 400년부터
인간의 삶의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고대 로마인들은 아쿠아마린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원수마저도 친구로 만들어준다 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결혼할 신랑이 가장 좋은 날 아침에 신부에게 선물로 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리스와 로마의 선원들은 항해 중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부적으로 아쿠아마린을 사용하였으며 바다의 정령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중세 시대에는 아쿠아마린이 탁월한 통찰력을 부여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힘이 있다 하여 많은 이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처럼 아쿠아마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이며 그 신비한 힘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석이다. 아쿠아마린의 신비한 푸른 빛은 천상의 기운을 담은 듯 모든 용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로운 바다처럼 잔잔하게 만들어준다. 이 영롱한 보석은 용띠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스트레스와 불안을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아쿠아마린을 몸에 소지함으로써 용띠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이 용띠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의 보석이다. 또한 아쿠아마린을 가지고 있는 용띠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함과 안락의 기운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용띠 사람들은 주변인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쿠아마린의 힘은 용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용띠 사람들의 운명을 맑은 푸른빛으로 물들게 하여 부와 번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아쿠아마린은 그 자체로도 용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을 태양과 같이 빛을 불어넣는 귀중한 장신구라 하여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착용하고 다니셨다. 금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며 기와 운을 조화롭게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갑오로 여기시며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금은 특히 왜소하신 분이나 양기가 약해지시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최고의 풍수 도구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금이 체내의 기를 조절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행운의 보석을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활용하여 용띠의 약해진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놀랍게도 풍수하게 용띠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전해진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2025년 을사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강운을 살리는 반지 착용법이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여기며 손가락의 형태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읽어냈다. 이런 지혜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번 침술과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풍수학에서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약해진 부위의 기를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이 약하여 늘 피곤하신 분, 심장이 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 위와 장이 약하여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기관지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반지 착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 기능이 약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는 5손가락 중 가장 굵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로 기운을 중화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심장이 약해 자주 놀라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고 실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중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실반지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덜 사용되어 근육이 적고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굵은 금반지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이라면 새끼손가락에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굵은 금반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손가락에 맞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이다. 반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의 경우 반지의 굵기보다는 반지가 가진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풍수학에서 손가락은 개인의 기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여겨진다. 손가락으로 성취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약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약지가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화합의 손가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집안의 번영을 얻고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재물운을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도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귀걸이가 나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는 귀가 부와 성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걸이는 이러한 귀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풍수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귀걸이는 가능한 한 작고 가느다란 것이 좋으며 약간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귀걸이는 에너지 전도성이 뛰어나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걸이 착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귀걸이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귀걸이는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도구이지만 재물운을 끌어오는 귀를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목걸이가 목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끊어지기 쉬운 재질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형에 맞는 목걸이 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굵은 줄을, 몸집이 큰 사람은 가느다란 줄을 선택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기를 균형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